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기 때문에 비뇨기계뿐만 아니라 모든 몸의 건강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비뇨기계의 건강관리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첫 번째는 배뇨, 소변을 보는 것이죠. 소변을 보는 쪽의 건강관리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는 오늘은 우리 남성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여성에서 있는 요실금이 아닌 남성의 전립선을 주제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성건강, 발기, 남성 갱년기 등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런 놀이 해보신 기억 나시잖아요. 어떻게 치면 남자의 자존심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이 있대더라. 두 번째는 요즘 전립선 암도 많아지더라. 그렇다고 들었다.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는 저 다음 강사 선생님들이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60이 되면 남성의 6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게 됩니다. 70이면 70%가 넘고 80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소변의 변화, 소변줄기가 약해지고 소변 자주 가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건강상식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남성의 암 중에서 발생 1위는 무엇일까 하고요. 두 번째, 올해 발표된 우리나라 건강보험 통계에서 남성 암 질환 중에서 10년간 증가율 1위는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다 아시죠? 당연히 전립선 암입니다. 순위가 10위였다가요. 발생 순위가 10위였다가 현재 5위, 6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머지않은 미래에 아마 미국이나 유럽처럼 1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전립선 암이라는 것이 있다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몸에서 생기는 암과 마찬가지로 전립선 암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후라면 전립선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신다면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이 오랫동안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것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더라도 충분히 남기고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우리 이금주 박사님께서 잠깐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긴 하셨었는데요. 전립선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꼭 먹는 것만을 음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음식은 녹황색 야채 중에서도 특히 토마토에 해당합니다. 이미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음식은 운동입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힘이 없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힘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움직이시면 더 잘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나쁜 건 뭐냐? 고지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름기가 가득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약간의 지방이 든 음식을 섭취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 먹는 것처럼 아주 고지방을 먹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지방식은 전립선에 나쁜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은 과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으셔서 술은 조금 마시면 아주 약이 된다고요. 소주로 친다면 한 잔 이하,
맥주로 친다고도 한 잔 이하, 맥주 잔으로, 포도주로 친다면 역시 한 잔 이하는 몸에 약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모두 독이 되고, 전립선, 특히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과음을 하시고 나면 아예 오줌이 안 나와서 꽉 막혀가지고 응급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특히 겨울철이 되면 부지기수입니다. 비뇨기과에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매우 흔히 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과음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자, 남성 성건강은 그럼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때 생각해야 될 그 주제는 사실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발기부전과 남성 갱년기가 되겠죠. 남성 갱년기는 앞에 분 연자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발기부전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기부전이 매우 흔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흔합니다. 조금 이따 뒤에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기부전이 있는 것은 부부관계나 여러 사회관계에 있어서 어떤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구 발기 약물을 먹는 것 자체는 상당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서울의대 팀에서 1999년에 조사했던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남자가 40세가 이상이 넘어가면요, 사실은 성관계는 할 수 있지만 100% 자신이 정상으로 느끼는 사람은 약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들 조금씩은 떨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것이 조금 떨어지느냐 심하게 떨어지냐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발기가 안 된다는 것, 발기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기부전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가 하면요, 이 연구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발기부전 치료약을 줬는데 그게 아주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효과가 좋은데 한 2번 정도 먹고 나서는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왜 안 드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부인이 준비가 안 돼서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거 하려니까, 나도 영 이상해서 뭐 내가 꼭 먹어서 해야 되냐, 뭐 오랫동안 뭐 안 했는데 지금 안 해도 상관없겠지. 대부분 정서적인 관계, 발기부전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어떤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아예 발기부전 약물 자체가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안 드시게 되는 거죠. 발기부전 치료제는 꾸준히 먹었을 때 약 15에서 20% 가까이는 먹으면 그 먹는 것 자체로 발기력이 향상이 돼서 먹지 않아도 발기력이 회복되는 분이 여기에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기부전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다. 그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약간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뭔가를 드시고 계시죠, 그죠? 자,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는 앞에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의기소침해지고 기운 없고 성욕구가 저하되고 이런 것들이 남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로 아주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남성 성기능에 좋은 음식은 뭐고 나쁜 음식은 뭘까? 좋은 음식의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먹는 것이 아닌 걸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운동이 얼마나 좋은 효과를 성기능에 가지고 있는지를 뒤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쁜 음식의 첫 번째는 담배입니다. 여러분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여러 군데에 있는 암과 모두 연관이 있으면 물론이고 발기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립니다. 간접적으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피우면 피운 만큼 자기가 100을 낼 수 있는 사람은 95밖에 안 나오고 95가 될 만한 사람이면 80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술 많이 드시는 거 고지방식 좋지 않고요. 물론 당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병이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이 바로 비뇨기계의 건강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배가 얼마나 많이 몸을 상하게 하는 건데 태아에 좋지 않고 폐암을 일으키지만 역시
이렇게 구부러진 담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담배를 많이 피웠을 때 발기가 곧바로 되지 않고 축 처지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술을 드셔도 과음을 하시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음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운동이 얼마나 성기능 회복에 좋은지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겠다고요. 이탈리아에서 에포시토란 박사팀이 2004년에 1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반쪽은 운동을 시키고 반쪽은 운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비만인 발기부전 환자들한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운동을 한 사람들의 30%가 이 사람들한테는 약을 단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약 30%가 정상 성기능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약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운동을 단지 해주고 체중 조절을 하는 것만으로 정상 성기능을 회복했거든요. 그러므로 체중을 감소시키는 거, 운동을 하는 것이 모두 발기 기능에 영향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운동을 했던 그룹들이 향상된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은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들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기능이 정상까지는 못 올라왔더라도 약하던 사람들도 조금씩은 다 나아집니다. 운동을 하시면요. 그러므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남성의 성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건강이 그냥 공짜로 오르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첫 번째, 운동해 주시는 거. 두 번째, 담배 더 이상 태우시지 않으시는 거. 세 번째, 과음하시지 않으신 거. 그거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건강관리에, 비뇨기 건강관리뿐만이 아닙니다. 온몸의 전신 건강관리에 너무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지키셔서 이런 나이가 드셔서도 즐거운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